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근본 영상은 최근의 글로벌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타코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 결국은 전쟁의 방향성보다는 기업의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 1.5%, 연 20%의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인컴 수익이 나오고 있는 월배당 ETF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가장 대표적인 베스트 3 월배당 ETF인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그리고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그리고 라이즈 코리아 밸류업 위클리 커버드 콜의 4월 분배금과 수익률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최고의 월 분배금 탑3가 ETF의 각각의 또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거기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자산 월배당 커버드콜 ETF의 대표적인 국내 지수죠. 최근에 코스피 200 지수 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대표적인 월배당 ETF 최근에 1년 이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먼저 베스트 3 중에 하나가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역시 액티브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 17%, 이달에도 2%가 넘는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죠. 물론 이제 작년부터 특별 배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이 넘을 정도로 가장 또 국내에서 베스트 넘버 원으로서 지금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죠.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타겟 전략을 쓰고 있고요. 목표 분배율을 17%로 고정시켰죠. 그래서 1.42%월 분배금 약 17% 정도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즈에서 나온 코리아 밸류업, 이거는 고정 커버드 콜의 전략을 쓰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도 연 20%, 월 2%가 넘는 높은 분배율을 지급하고 있는, 분배율도 높고 분배금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수익률도 1년 이상 양호한 세 가지 ETF입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ETF는 대표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그 밸류업 100개 지수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종목 비중이 높고요. 또 금융주라든가 또 자동차, 여기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요새 잘 나가는 하이닉스, 반도체 비중이 좀 높죠. 그리고 그 하루 수익률의 5%까지를 쫓아갈 수 있는 OTM 전략, 외가격 전략을 쓰고 있고요. 특히 펀드 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최근처럼 시장이 좋으면 콜옵션 매도 비중을 조금만 줄이면서 기초자산 상승률을 높이고, 만약에 박스권, 횡보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중을 더 높여서 옵션 프리미엄을 높이는 전략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액티브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보수는 좀 높겠죠. 0.5% 다소 높습니다. 그리고 월말 배당 지급이고요. 코덱스 같은 경우는 뭐 기초자산은 이제 코스피 200 대표적인 이제 지수형이죠. 그리고 월요일, 목요일 날 만기가 돌아오는 일주일짜리 위클리 옵션을 주 8회 매도를 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한 17%에 고정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기초자산 상승 참여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TF의 수익률과 분배금을 안정적으로 균형을 갖춘 대표적인 ETF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15일 분배금 지급 기준일 월중 배당입니다. 총 보수는 0.39%로 타이거보다 조금 저렴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즈 코리아 밸류업 고정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역시 이것도 그 금융주 비중, 또 자동차 비중, 반도체 종목 비중이 좀 높으면서 대표적인 밸류업 지수 한 100개 종목을 매수하고, 대신 이제 콜옵션 매도할 때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매도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는 조금 그 차이가, 연관성이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똑같은 위클리 옵션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옵션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죠. 비싸죠. 그런데 고정적으로 항상 일정한 한 30% 정도를 계속 그 콜옵션 매도를 하다 보니까
옵션 프리미엄이 이렇게 2%까지 월 올라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중 배당이고 총보수도 약간 저렴한 0.3%입니다. 최근 6개월 순위 한번 볼까요? 코스피 지수의 6개월 수익률 약 80% 육박하고 있습니다. 커버드 콜 ETF의 가장 단점이 뭐죠? 상방이 제한돼 있죠. 기초자산 상승률을 먼저 옵션 프리미엄을 줬기 때문에 100%다 쫓아가지 못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어느 정도 쫓아갔을까요? 한 70% 이상만 쫓아가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타이거 같은 경우가 6개월에 67.8%, 코덱스 타겟이 66.3%, 라이즈 고정이 64.5%로 모두 80% 이상 쫓아가는 대표적인 ETF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배금도 올 1월에 타이거 같은 경우는 270원, 그다음에 이번 달에 3월에 370원으로 올라섰죠. 이번 달에. 그다음에 코덱스 같은 경우도 1월에 213원, 3월에 262원 성장했습니다. 라이즈도 1월에 190원에서 이번 달 400원까지 아주 그 분배금이 급속히 성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배금만 성장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타이거 배당을 액티브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 270원을 좌당 분배금으로 지급받는데 과표 기준 가격 세금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370원을 지급받았는데 과표 기준 가격은 1억. 거의 대부분이 비과세라는 특징. 이게 그 ETF의 대표적인 메리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인 월배당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는 배당은 굉장히 미미하죠. 그 미미한 배당은 과세되지만 대부분의 수익을 차지하는 옵션 분배금 역시 국내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 차익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죠. 배당만 과세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소세, 건강보험료까지도 내지 않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표적인 우리 그 인컴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익과 절세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아주 베스트 ETF라고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통상 S&P 500 같은 경우도 월배당 ETF 20%짜리가 있습니다. 나스닥도 15%, 20% 월배당 지급해요. 미국 30년 국채도 12% 나옵니다. 반도체 ETF라고 해가지고 뭐 국내 반도체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는 월배당 ETF도 최근에 많이 나왔죠. 약 20%, 18%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변동성이 큰 ETF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장기로 수익률을 높일 때는 맞는 ETF지만 이렇게 인컴 수익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기초자산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세금이죠. 다 과세입니다. 이쪽은. 옵션 분배금이 다 과세기 때문에 요런 ETF는 미래의 우상향,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연금 펀드나 퇴직연금 계좌나 또는 IS 계좌, IRP 계좌를 통해서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이렇게 인컴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반 코스피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배당 ETF를 활용하시는 게 수익률과 절세 측면에서도 낮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만약에 이 국내 월배당 ETF를 이제 어느 정도 팔겠다, 지금 전고점이니까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세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원칙은 보유기간 과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배당소득세 15.4%가 그 차익에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실제 매매 차익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 과표 기준가 증분이 보시게 되면 굉장히 미미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통상 0원, 1원, 보통 10% 이내다 보니까 이 작은 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도 거의 세금이 없다. 그래서 금소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투자에서 중요한 게 역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 세금이라든가 어떤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부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여서 실질 수익률을 높여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금액을 높이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죠. 자, 5월 달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떤 분들이 납부합니까? 작년 한 해 금융소득만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자를 받거나 채권의 이자, 주식에서 배당 받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렇게 커버드 콜에서 옵션 분배금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서 옵션 분배금 같은 경우는 비과세 해당되죠. 그다음에 우리 그 분리과세라고 해 가지고 배당을 받지만 또 분리과세 종목에 해당돼 가지고 그 세금은 납부하지만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빼고 그다음에 세전 기준으로 개인별 기준으로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 15.4%로 원천 징수로 끝나지만 2천만 원을 단 만 원이라도 초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소득과 합세하죠.
다른 소득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또 연금 받으시는 분들, 공적연금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뭐 책 쓰시는 분들, 뭐 강연료, 기타 소득세 다 포함이 돼요. 요런 소득과 다 포함이 돼서 보시게 되면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예, 과표 1,400만 원 이하면 6%부터 과표 10억 이상이면 45%이 구간 안에서 한 번 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최고 세율은 49.9%, 거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이걸 다 세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실질 수익률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겠죠. 이렇게 통장 쪼개기, 예,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나랑 내 가족, 또 배우자, 다른 분의 명의로 이렇게 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아예 비과세. 대표적인 비과세가 지금 우리 국내 커버드 콜 ETF, 예, 옵션 분배금이죠. 근데 해외는 다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은 내지만 종합소득세, 종소세에 포함되지 않는 거. 역시 분리과세. 두 번째로 좋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미국 주식이라든가 해외 상장 ETF, 뭐 스파이라든가 QQQ라든가, 예, 뭐 속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간 소득에서 손익통산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용한 다음에 얼마 공제합니까? 250만 원 공제한 다음에 양도세를 납부하죠. 양도세는 분류과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은 납부하지만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 주의할 점은 내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미국 주식, 해외 상장 ETF를 좀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연간 그 기본공제 빼고 그 매매 차익이 100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우리 연말정산 인적할 때 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서 종합과세 걸리시면 예, 우리 그 기초연금 있죠? 예,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IS 계좌 하시는 분들 3년 의무가입기 끝나고 만기 연장을 시도하는데 만기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자산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도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우리 연접펀, 연금 계좌죠. 그 다음에 개인형 IRP를 통한 뭐 퇴직연금 계좌. 여기에서 뭐 배당을 받거나 또는 뭐 분배금을 받거나 매매 차익 같은 경우는 그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장투하는 이상 과세 이연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 같은 경우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1,500만 원이 연간 넘지 않으면 연금 소득세 나이에 따라서 지급되죠. 5%, 4%, 3%. 예, 세금은 조금 내지만 또 분리과세예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라는 것은 금소세와 건보료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IS 계좌가 또 있죠. 예, IS 계좌에서 내가 여러 가지 해외 주식들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차익, 수익 난 거, 또 분배금 배당받은 거 다 과세 이연이 되죠. 또 나중에 그 3년 의무 가입 기간 끝난 다음에 내가 이거를 그 손익통산을 처리한 다음에 이걸 만기 해지하시게 되면 예, 일반형 분들은 얼마입니까? 200만 원, 서민형 분들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아예 세금이 없죠. 그리고 초과된 금액이 있더라도 9.9%만 내고 분리과세로 빠지기 때문에 역시 금소세와 건강보험료에서 제외된다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 전용 국채, 내가 대한민국 국채를 사고 싶다. 하지만 한도 2억 원 내에서 만기까지 보유하시게 되면 15.4%의 채권자는 내지만 분리과세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우리 HTS나 MTS를 통해서 R채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국채를 직접 펀드나 ETF로 채권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단기 채권이나 장기 채권을 담게 되면 나중에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직접 국채를 직접 투자하시게 되면 사고 팔아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거나 자본 차익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은 비과세다. 이것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많이 하시는 이제 브라질 국채 있죠. 한국과 브라질 정부 조세 협약에 의해서 약 10% 이상의 높은 이자 수익, 그리고 매매 차익, 여기에 그 원화로 투자하지만 그 달러로 바꿔서 달러가 다시 해화화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죠. 그때 발생하는 환차익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죠. 하지만 해와라 가치가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환차손이 또 생각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은행에서 파는 그 즉시연금이라는 보험 상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종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신형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막 이거를 그 연금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이런 종신형인데 계약자를 내 이름으로, 피보험자를 내 이름으로, 수익자도 내 이름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동일하게 하는 경우는 한도 제한 없이 내가 5억을 넣든 10억을 넣든 무제한 종신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비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기 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과세가 된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대부분 장내 거래 같은 경우는 그 대주주가 아니면 소액주주분들은 다 비과세죠. 그리고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도 기초자산이 뭐 S&P 500이나 나스닥,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 과세예요. 하지만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옵션 프리미엄이 비과세다. 이게 그 커버드 콜 ETF의 가장 큰 메리트죠.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 해외 주식에 사고 팔았을 때 기본공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2%의 세율은 높지만 양도세, 분류과세로 빠지기 때문에 금소세,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다. 이 내용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4월 지금까지 가장 인컴 수익을 원하는 월배당 ETF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수익률과 분배금, 절세의 3박자를 갖춘 3개 ETF를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종합과세와 그리고 절세형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또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